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빈스 홀딩스라는 프리미엄 패션 회사인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시장에 주목을 받던 회사는 아니었는데 실적 발표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150%나 폭등하면서 그야말로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도대체 이 갑작스러운 주가 폭발의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속사정을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죠. 플러스 150%.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정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3달러대에서 머물던 주가가 순식간에 5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아니 그냥 단순히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 이 정도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이례적인 급등이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투자자들을 완전히 열광하게 만든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건데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갑작스런 급등. 이 빈스홀딩스, 티커는 VNEC죠? 이 VNEC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 엄청난 주가 폭등을 이끈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우선 빈스홀딩스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알아야겠죠. 티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VNCE. 주로 고급스러운 캐주얼 의류를 만드는데요. 특히 그 캘리포니아의 여유로운 감성을 담은 미니멀한 스타일로 꽤 유명한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가 집중하는 전략이 하나 있는데 바로 DTC, 그러니까 다이렉트 투 컨슈머입니다. 이게 뭐냐면 백화점 같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자사 온라인몰이나 직영 매장을 통해서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파는 방식이에요. 이 DTC 전략이 이번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익성, 시장을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던 2분기 실적, 그 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262%.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시장 분석가들이 예측했던 주당 순이익 EPS를 얼마나 아득하게 뛰어넘었는지를 보여주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입니다. 원래 월가의 분석가들은 주당 한 8센트 정도 손실을 볼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38센트 이익을 기록한 겁니다. 예상을 그냥 조금 웃던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1262%나 박살을 내버린 거죠. 바로 이 숫자가 주가 폭등의 기폭제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동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정 EBITDA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면서 회사의 핵심적인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두 번째, 회사가 계속 힘을 쏟고 있던 온라인 직접 판매, 즉 DTC 채널 매출이 10%나 성장하면서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과 성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아주 강하게 보낸 셈입니다. 회사 CEO의 발언에서도 이 자신감이 그대로 묻어나죠. 이번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DTC 브랜드를 키우고 또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계획한 대로 실행한 결과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팔아야 할 곳, 즉 DTC 채널에서 더 많이 팔고 또 불필요한 비용은 팍팍 줄여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작년 2분기에 이 회사는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던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1,210만 달러, 약 16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는 회사로 완전히 극적으로 변신한 거죠. 이 적자에서 흑자로의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 이것이야말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강력한 한 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진한 매출의 그림자. 하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화려한 실적 뒤에 가려진 그림자. 이 회사가 마주한 성장성의 또 다른 이면을 한번 살펴보죠. 2분기 이익이 엄청나다고 해서 마냥 환호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회사의 전체적인 매출 규모가 몇 년째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보시면 2021년에는 4억 달러에 달했던 연 매출이 최근 12개월 기준으로는 3억 달러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비용 절감으로 흑자를 만들긴 했지만 회사 전체의 파이, 즉 덩치 자체는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할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가진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제조 의존도입니다.
전체 생산량의 무려 70% 이상을 중국 한 곳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만약에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해지기라도 하면 엄청난 관세 폭탄을 그대로 맞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회사의 수익성이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빈스를 둘러싼 외부 환경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꽁꽁 닫고 있잖아요.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있고요. 또 룰루레몬이나 에버레인 같은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미중 관세 문제까지. 그러니까 회사는 그야말로 삼중고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기로에선 빈스홀딩스. 지금까지 나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과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빈스홀딩스의 현주소를 정리해보면 정말 딱 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얼굴을 보면 비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DTC 전략에 집중해서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키는 아주 똑똑한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다른 쪽 얼굴을 보면 전체적인 매출은 계속 줄고 있고 중국 리스크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실적 개선 능력은 박수 쳐줄만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동력에는 여전히 큰 물음표가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DTC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바로 이겁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고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간에 떼이는 수수료, 즉 유통 마진을 줄여서 이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고요. 또 우리 고객이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데이터를 직접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빈스 수익성 개선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전략이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용을 아껴서 만들어낸 이번에 깜짝 이익. 과연 이게 빈스홀딩스가 다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는 진짜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줄어드는 매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기 위한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한 걸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빈스홀딩스의 미래 주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빈스홀딩스에 대한 분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단기적인 호재와 장기적인 리스크가 아주 뚜렷하게 공존하는 정말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